이제 진짜 시작인가 싶었죠. 그동안 참고 참은 여행도 가고 손주랑 놀러도 다니고 아내랑 점심도 자주 먹으면서 그렇게 쉬엄쉬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고 나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월급도 할 일도 나를 찾는 전화도 다 사라졌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만난 침묵은 생각보다 컸다.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이 사라진 집은 조용했고 식탁 위 신문을 읽는 것도 잠시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텔레비전 볼륨만 덩그러니 크게 울리는 오후 사람들은 아직 일하느라 바쁘고 이웃들도 낯설기만 하다. 무엇보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 현실이었다. 그동안은 쓸 일이 있으면 쓰고 모자라면 다음 달에 해결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한 달 87만 원으로 버텨야 했다. 국민연금 62만 원, 노령수당 25만 원. 그게 이 남자의 모든 수입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듯 이 60대 남성 역시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여전한 삶 속에서 자신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스스로 시험해야 했다. 첫 번째로 부딪힌 현실은 식비였다. 아내와 둘이 사는 단출한 집이라 해도 하루 세 끼를 챙기자니 금방 부담이 커졌다. 처음에는 외식을 줄이고 대형마트를 끊고 동네 시장을 찾았다. 하루는 시장에서 미나리 한 단을 사러 갔다가 늙은 아주머니가 점심시간 지나면 반값 해줄게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그날부터 그는 일부러 오후 늦게 장을 보러 다녔다. 마감 할인 시간에 맞춰 생선 2토막, 남은 나물 한 봉지를 사오는 것이 생활이 되었다. 가끔은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다. 여태 그렇게 벌고도 이젠 이런 것까지 아껴야 돼?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우리가 오래 사는 법이지. 그렇게 식비를 하루 10,000원 밑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생선을 찌개로 끓이고 두부를 나눠서 볶고 김장김치로 며칠을 버티며 그는 자신만의 생존 요리법을 익혀갔다. 두 번째 위기는 인간관계였다. 퇴직 전까지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다. 늘 2030명의 인부들과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함께 일하던 이들의 연락은 뚝 끊겼다. 처음엔 서운했다. 내가 그토록 챙기고 보살핀 후배들이 한 번쯤은 안부를 물어올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조용한 스마트폰뿐.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글쓰기 수업에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퇴직 후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고 같은 반에 있던 여성은 간병과 일을 병행하다 겨우 시간을 낸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혼자인 줄 알았던 외로움은 다 함께 겪는 것이었고 오히려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글쓰기 모임, 동네 도서관 영화 모임, 탁구 교실까지 그는 천천히 바깥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웃는 시간이 늘었다. 소소한 관계가 다시 삶을 지탱해 주는 줄은 그제야 알았다. 세 번째로 마주한 벽은 자존감의 문제였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과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역할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생각보다 깊은 충격이었다. 처음 몇 달은 하루 종일 아내 눈치만 봤다. 청소기도 어설프고 밥 짓기도 서툴고 괜히 쓰레기라도 버리려고 나서도 한 소리 들으면 위축되기 일쑤였다.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접했다. 가까운 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망설이다 신청서를 냈다. 첫날 그는 쭈뼛쭈뼛 도시락을 들고 배를 눌렀고 문을 연 노인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다시 사람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행동이 자신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다. 이후 그는 매주 2번씩 꾸준히 봉사를 다녔다. 때론 함께 나서는 이들과 커피 한 잔, 간단한 식사도 하며 그 안에서 조용한 소속감을 느끼곤 했다. 이 남성의 은퇴 생존기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평범하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은퇴,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살아내는 법을 몸으로 익히며 버티고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고정된 수입이 줄어도 지출을 줄이고 고립된 시간을 연결된 관계로 바꾸며 상실된 자존감을 새로운 역할로 회복한 그는 말한다. 87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태도의 문제였어요. 은퇴란 끝이 아니라 가장 내밀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생존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퇴 이후 월 87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은퇴자가 직면하는 현실이자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이다. 60대 남성이 경험한 사례는 예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퇴의 풍경에 가깝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퇴직 이후 수입이 뚝 끊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간 속에 서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충분한 준비와 정보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축하받는 마지막 출근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히려 생존을 위한 첫 출근일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와 감정관리 그리고 새로운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긴 시간이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경제적 재정비다. 60대 남성의 경우 월 87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살아야 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결코 예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의 상당수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자로 분류된다. 이 수치는 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기에 은퇴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식비를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며 여가 활동을 포기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 그러나 이 남성의 사례는 단순히 줄이기에 그치지 않았다. 장보기의 타이밍을 조정하고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식단을 구성하며 그 속에서 낭비 없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이는 곧 소비 방식의 전환, 즉 재정 소비 습관의 구조 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다. 이는 곧 생존을 넘어 존엄한 생활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의 재설계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망은 거의 사라진다. 이직도 아니고 휴직도 아닌 완전한 단절의 시간은 많은 은퇴자에게 정서적 고립을 안긴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가족 외의 대인관계가 극도로 협소해지는 경향이 크다. 퇴직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 남성은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중요한 건 그가 기존의 체계적 조직이 아닌 자발적이고 느슨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은퇴자에게 있어 매우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조직 기반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소멸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느슨한 연결은 새로운 정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 구축은 은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이는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며 나아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는 자존감의 회복이다. 이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이다. 오랫동안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현실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 이는 단지 역할의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 남성은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비록 수입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게 했다. 중요한 건 이 봉사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도시락을 나르고 안부를 묻는 그 단순한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 이는 은퇴자에게 있어 매우 강력한 회복의 방식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일은 반드시 수익을 동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 돌봄, 취미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은 개인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하고 이는 곧 자존감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은퇴를 단지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은퇴는 삶의 전 영역을 재설계하는 총체적 전환의 시기다. 그리고 그 재설계에는 정서, 관계, 역할, 그리고 태도의 변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만큼 은퇴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적 인식도 뒤처져 있다. 정년 이후는 은퇴자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지지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자를 향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일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87만 원이라도 가능하다. 삶에 대한 태도와 관계의 회복, 역할의 재정의가 있다면 금액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가는 은퇴가 가능하다. 결국 은퇴 생존기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 은퇴자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이다. 이제는 그 답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